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여름이면 더 생각나는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의 핵심인 기포는 와인에 녹아든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입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큼한 과일 향이 두드러진 와인부터 견과류 및 토스티한 풍미까지 복합적으로 펼쳐지는 묵직한 스타일까지 다채롭게 생산되죠.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부터 달리 관리됩니다. 스틸 와인 생산을 위한 포도와 비교해서 포도의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도가 높은 것이 좋은데요. 보통 스파클링 와인의 2차 발효 과정을 통해 알코올 도수가 1.2에서 1.3도 정도 더 높아지기에 기본 와인은 10에서 11도 도수의 드라이 와인으로 생산합니다. 이에 당분이 너무 농축되지 않은 포도를 사용하죠. 또한 스파클링 와인의 상큼함을 잘 살리기 위해서 높은 산도의 포도가 좋은데 그렇다고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 풋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위의 조건을 통해 서늘한 지역에서 뛰어난 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서늘한 지역에서는 당도와 산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며 포도 풍미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면 따뜻한 지역에서는 포도가 완숙되면서 당도 및 산도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죠. 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수확하는 것인데 하지만 자칫 풀, 허브 등의 풋내가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서늘한 기후는 스파클링 와인 생산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빠르게 수확한 포도는 양조장에 도착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압착합니다. 이때 타닌과 세계 추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드럽게 압착하며 송이 전체를 사용하면 부드럽게 압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차 알코올 발효를 진행합니다. 일부 생산자는 오크통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온도 컨트롤이 쉬운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본 와인은 보통 드라이하고 중립적인 풍미를 가지며 높은 산도와 낮은 알코올 도수를 가지죠. 2차 발효 전 와인메이커의 선택에 의해 유산 발효 또는 일정 기간 오크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와인은 바로 사용되지 않고 저장되는데 이러한 저장 와인은 추후 블렌딩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스파클링 와인에서 블렌딩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와이너리에서 다양한 포도밭, 품종, 빈티지를 블렌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그니처 와인을 넌 빈티지로 생산하죠. 그리고 블렌딩을 통해 품종마다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해 와인의 밸런스를 강화하고 오래된 저장 와인이나 오크 숙성된 와인을 블렌딩하여 와인의 복합성을 향상시킵니다. 와인은 이제 2차 발효에 들어갑니다. 우선 전통 방법으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전통 방법에서는 2차 발효를 병입한 후에 진행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 주로 사용됩니다. 2차 발효를 위해 드라이한 기본 와인에 소량의 리큐어드 띠라주를 첨가하는데 이는 와인, 당분, 효모 영양분 및 정제 물질의 혼합물입니다. 병입한 후 크라운 캡으로 봉인하고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저장고에 수평 방향으로 쌓아놓습니다. 이제 효모는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이때 알코올 도수가 약 1.2에서 1.3도 높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못하고 와인에 용해되면서 기포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병 안에는 5에서 6기압의 압력이 생성됩니다. 2차 발효가 완료되면 효모는 죽어서 앙금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몇 달에 걸쳐서 죽은 효모세포가 분해되어
와인의 화학적 성분을 방출하는데 이 과정을 효모 자가 분해라 하죠. 이를 통해 와인에 빵, 비스킷, 토스트 향을 더합니다. 숙성 기간이 끝나고 와인을 판매하기 전 효모 황금을 제거해야 와인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리들링 과정을 통해 효모 황금을 병목으로 옮기는데요. 수평으로 누워있는 병을 천천히 수직으로 거꾸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전통적으로 피피트르라 불리는 A자 모양의 선반대의 구멍에서 병을 매일 조금씩 돌려 수직에 가까워지게 세우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며 최고 8주가 걸려 작업을 완료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수압식 회전기에 500개의 병을 넣어 규칙적으로 돌리고 기울일 수 있는 세장 모양의 기기인 기로 팔레트를 사용하는데요. 단 수일 만에 수백 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들링이 끝나면 데고르 주망, 즉 배출 과정이 진행됩니다. 뒤집힌 상태의 병목을 매우 차가운 소금 용액에 담궈 병목에 있는 와인을 냉각합니다. 그리고 병을 다시 똑바로 세우면 냉각된 와인이 침전물을 고정하여 와인을 맑게 유지하죠. 이때 크라운 캡을 제거하면 와인에 용해된 이산화탄소에 의해 생성된 압력으로 냉각된 부분이 밀려나와 효모 황금이 제거됩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네요. 데고르 주망 과정을 마치면 빠져나간 부분만큼 병에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에 와인과 당분 혼합물인 리큐어 덱스피데스용을 채우는데요. 이 과정을 도자주라고 하며 이때 첨가하는 당분의 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자주는 최종 와인의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리큐어 덱스피데스용에 들어간 당분의 양으로 인해 와인의 최종 당도가 결정되는데 이는 산도와의 밸런스를 맞추고 풍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타일별 당분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리큐어 덱스피데스용을 구성하는 와인의 특징도 매우 중요하죠. 어리고 신선한 풍미의 와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오크 숙성하여 토스티한 풍미를 지닌 와인 또는 오랜 숙성으로 말린 과일 풍미를 드러내는 와인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은 2차 블렌딩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와인을 재봉인하는 것입니다. 도자주를 위해 병을 여는 과정부터 철사망으로 고정된 코르크를 막는 재봉인 과정까지 기계화되어 있어 단 몇 초 만에 완료되는데요. 이는 압력의 손실을 막고 와인 산화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와인 레이블에서 활용되는 용어를 살펴볼게요. 넌 빈티지 와인은 말 그대로 레이블에서 빈티지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 빈티지의 와인들을 블렌딩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많은 생산자들이 레이블에 데고르 주망 날짜를 표기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틸 와인처럼 레이블에 빈티지가 표기된 경우 반드시 해당 해의 포도로만 생산된 와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등급 명칭에서 다른 해에 수확된 포도를 일정 비율 블렌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빈티지 와인은 최상의 품질을 보인 해에만 생산되기에 가격 또한 높습니다. 로제 스파클링 와인은 일반 스틸 로제 와인처럼 단시간 껍질 침용 방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외적으로 레드와 화이트 기본 와인의 블렌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리큐어 덱스피데스용을 활용해 색상을 조정하기도 하죠. 블랑 드 블랑은 청포도 품종만을 사용해 만든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이며 블랑 드 누아는 적포도 품종만을 사용해 생산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그리고 보통 와이너리의 최고 와인에는 프레스티지 퀴베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아직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